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오빠 이렇게 넷이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현재는 오빠와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이 실현될 거라 믿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것만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로 남자친구의 과거는 상당히 화려했는데 오빠 덕분에 그 진실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사연을 시작해 볼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본 게 손에 꼽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편찮으셨기 때문이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항상 누워만 계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항상 누워만 계시는지 말이죠. 저는 엄마한테 같이 인형놀이 하자고 떼쓰고 블록놀이 하자고 매달리고 했는데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고는 누워서 제가 노는 모습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엄마가 밉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좀 커보니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거동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는 것도 못하셔서 아빠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누워만 계시니 엄마는 살도 많이 빠지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의 팔과 다리를 항상 주물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는 책도 많이 읽어주셨어요. 엄마가 즐겨 듣던 노래도 항상 틀어주셨죠. 그럴 때면 엄마는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엄마가 병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방 안에서 누워만 계시는 그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 어떤 추억도 없었으니까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재혼도 안 하셨고 저와 오빠를 키우셨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빠에게 혼이 난 적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원래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빠나 저나 일찍 철이 들어버려서 뭐든 알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혼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동생이고 막내지만 그래도 나가면 어른스럽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게 다 이런 가정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집에서 첫째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서연아, 아빠 말 잘 듣고 숙제하고 있어? 알았어. 오늘 늦게 와? 아빠 오늘 출장 가서 주말에 나와. 아빠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서연이 잘 챙기고 있을 테니까. 그래, 승연이 너만 믿고 다녀오마. 아빠는 회사 다니면서 출장이 잦았는데 그래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날은 용돈을 두고 가셨고 오빠가 밥도 해주고 숙제도 봐주었어요. 사실 저에게 오빠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자주 집을 비우시니 제 보호자는 바로 오빠였죠. 그러다 보니 제가 잘못해서 혼이 날 때는 아빠가 아닌 오빠에게 혼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빠는 저보다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 잘 모르는 건 오빠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줄 정도였어요. 저는 과목별로 학원을 다녔지만 오빠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 힘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것도 손에 꼽는 명문대를 말이죠. 그러니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오빠와 달리 완전 노력파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안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오빠만큼 공부를 잘한 건 아니어서 장학금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은 했네요. 사회에 나와보니 그동안 아빠나 오빠가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받으며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오빠를 보며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돈도 허튼 곳에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썼거든요. 암튼 저희 가족은 서로를 잘 챙겨가며 잘 지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회식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면 오빠가 항상 집 앞 도로까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곤 했어요. 오빠! 너 임마 지금 몇 시야? 일찍 안 다녀? 회식이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12시가 뭐냐? 그럼 오빠가 계속 데리러 나오면 되지? 너 이렇게 늦으면 앞으로 마중이고 뭐고 없어. 그럼 아빠한테 전화하지 뭐. 아유, 너는 언제 철드냐? 오빠와 저는 티격태격하는 날도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많이 걱정해주고 아끼는 것을요. 특히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자 오빠는 더욱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끔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첫눈에 반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시간이 되면 저녁을 먹거나 영화도 보고 그렇게 지냈죠.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자주 만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빠한테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줘서 셋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오, 건설회사 다니는구나. 네, 저는 사무 보고 있습니다. 가끔 현장에도 나갑니다. 그래, 현장 나갈 때 조심해야겠네. 안전모 꼭 쓰고 있습니다. 오빠 인상 좀 펴. 도윤이 얘 긴장했잖아. 편하게 해, 편하게. 우리 서연이랑 잘 만나라고 보자고 했어. 싸우지 말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빠가 아빠를 닮아 덩치도 좀 크고 무표정일 때가 무서워서인지 남자친구는 저와 있을 때와는 달리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조차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그런데 지금 혼자 산다고 하던데. 네,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회사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인데 낡긴 했지만 살기엔 좋습니다. 저는 남친의 집에 몇 번 놀러 가봤는데 깨끗하게 하고 살더라고요. 물론 현관에서 슬쩍 들여다본 게 전부이긴 하지만 평소 성격이 잘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긴 뒤로 오빠는 저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어요. 마중을 나오는 일도 거의 없었죠. 항상 남친이 데려다 줬기 때문이었는데 그만큼 오빠에게 제 남친은 바른 청년의 이미지여서 믿고 잘 만나라고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도 오빠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저희는 3년 정도 만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친은 저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었어요. 사귀면서 처음 받은 선물은 화장품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일단 사긴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갑자기 무슨 선물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그냥 선물해주고 싶어서. 고마워. 브랜드가 뭐 중요한가? 잘 쓸게. 향 좋다. 괜찮아? 마음에 들어. 아, 다행이다. 다음에 같이 가서 사자. 내가 여자 선물은 처음이라 이번에 고르는 것도 좀 힘들었어. 그래, 그러자. 남친의 말로는 여자도 많이 만나보지 않았고 가장 오래 만난 사람이 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자가 뭘 좋아하고 어떤 선물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듯 보였어요. 무슨 브랜드가 있는지도 모르는 걸 보고는 정말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봤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사실 이날 제가 받은 화장품은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물론 제가 이 세상 브랜드를 다 아는 건 아니었지만
암튼 처음 보는 제품이었어요. 그래도 고마워하면서 썼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물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남친 부모님께 명절에 굴비를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선물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걸로 골랐어요. 서연아, 뭘 이런 걸 다 보냈어. 엄마가 좋아하시겠는데? 그래? 부모님이 생선 좋아하셔? 그럼 거의 매일 반찬으로 드시니까 좋아하실 거야. 다행이네. 집엔 언제 내려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가려고. 오늘 안 가고? 오늘은 낮에 일이 좀 있어서 일 보고 내일 가야지. 그래, 알았어. 잘 다녀오고 명절 지나고 봐. 남친 부모님과는 가끔 통화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나면 꼭 고맙다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한번 놀러 오라는 말씀도 참 많이 하셨죠. 하지만 당장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젊은 시절 일만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와 오빠가 직장을 다니게 된 이후로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남친이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줬을 때 아빠한테 인사를 드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시간 내서 같이 밥 먹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셨는데 지병까지 있어서 병원에 입원 후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빠나 저나 아빠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저희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긴 세월 혼자 사셨는데 이제 좀 효도를 해보려고 하니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정신 붙잡고 장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장례를 치를 때 남자친구가 와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회사 빠져도 돼? 괜찮아. 어차피 연차 안 쓴 것도 많고 그거 남겨두면 돈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껴뒀다가 나중에 쓰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연차지. 넌 자리 비우기 힘드니까 뭐 시킬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나가서 사올게. 아니야. 입맛도 없고 밥은 여기서 나오는 거 먹으면 돼. 너도 손님 없을 때는 그냥 앉아서 쉬어. 음식도 가져다 먹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신경 쓰지 마. 남친은 회사에서 연차까지 쓰고는 3일 내내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었을 텐데 피곤한 내색도 없이 쓰레기도 치우고 음식도 나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 장례식장에 가본 적은 많지만 직접 준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손님들은 계속 오고 인사도 해야 하고 또 납골당 비용 설명 듣고 계산도 해야 하고 할 게 참 많더라고요. 자네 고생 많았어. 아닙니다. 한 것도 없는데요. 형님이 고생 많으셨죠. 나도 고마워 도윤아. 너까지 왜 그러냐. 너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자리 지켜줘서 고마워. 밥이라도 먹고 가자. 아니에요. 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그래? 그럼 얼른 가봐. 피곤해서 어떡해? 가서 잠이라도 자야 할 텐데. 괜찮아. 주말 동안 푹 쉬고 만나자. 형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저는 그렇게 아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빠가 마시는 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곤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 오빠도 있고 남친도 있어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와 저는
아빠가 남기신 재산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집 명의도 바꿔야 했고 아빠 앞으로 남겨진 재산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오빠와 제가 정리를 해야 했죠. 남자친구는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는데 오빠는 이미 남친을 한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오빠, 명의 변경은 나도 가야 하나? 도장이랑 챙겨서 같이 가야지. 이 집 명의 변경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집 말고 한 채가 더 있어서 하는 김에 한 번에 바꾸려고. 도윤아,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갈래? 그래. 나야 좋지. 자네 아주 우리 집 식구 다 됐어. 저 빨리 서연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급한 거 정리 좀 하고 슬슬 얘기해 보자. 힘든 것도 지나고 유산 문제도 정리가 되고 난 후 저와 남친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 데이트도 하고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니 저도 감정 정리가 조금씩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친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났다가 제가 화장실이 급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죠. 자기야, 집 진짜 깨끗하다. 혹시 결벽증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야,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 마. 그냥 남자 혼자 사는데 지저분하게 사는 게 싫어서 그래. 그리고 혹시 손님이라도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청소하고 사는 거지 뭐. 농담이야. 보기 좋아서 그래. 나보다 청소를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건 뭐야? 향수네? 저기 향수 안 쓰잖아. 그거 선물 받은 거야. 그래? 그런데 이거 여자 향수인 건 알고 있어? 뭐라고? 잠깐만, 이게 여자 향수라고? 난 몰랐어. 선물로 주니까 당연히 남자가 쓰는 건 줄 알았지. 나 향수 같은 거 안 써서 그냥 넣어둔 건데. 화장실 문 바로 옆에 유리로 된 작은 수납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 향수가 모아져 있더라고요. 몇 개 없긴 했지만 여자 향수인 게 좀 찜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로 받아서 잘 모른다고 하니 더 물어볼 수도 없었네요. 이제 나갈까? 뭐 할래? 요즘 영화 뭐 재미있는 거 하나? 오늘은 여기서 밥해 먹고 놀까? 집에서 편하게 영화도 보고 자기 집에서 논 적도 한 번도 없었잖아. 에이, 그냥 나가서 놀자. 왜? 나 구두 신고 와서 다리도 아픈데. 그럼 내 운동화 신고 나가자. 남자친구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단둘이 있기가 좀 그렇다며 자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저희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렇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서 오빠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향수가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오빠, 혹시 향수 선물 받아본 적 있어? 많지. 그건 왜? 나 사주게?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도윤이네 집에 갔는데 여자 향수가 있더라고. 여자 향수? 물어보니까 선물 받은 거래. 그런데 자기는 그게 여자 향수인지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럼 혹시 남녀 공용 향수 이런 거 아닐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딱 봐도 케이스가 되게 화려했어. 누가 봐도 여자 향수. 그건 좀 이상하네. 그런데 계속 예전에 선물 받아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더 물어보기도 그렇더라. 그거 말고 뭐 다른 건 없었고? 자꾸 나가자고 해서 더 둘러볼 수도 없었어. 그럼 그냥 넘겨. 진짜 누가 선물로 준 걸 수도 있지 뭐. 그런가? 그렇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고 2달 뒤 남친으로부터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프로포즈는 거창하진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방 안에서 꽃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서연아. 꽃다발 어디서 난 거야? 계속 가방 안에 넣고 다닌 거야? 그래서 좀 포장이 구겨지긴 했네. 암튼 서연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지금 내가 비싼 선물은 못 사주지만 살면서 너한테 정말 잘할게. 저도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기로 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얼마 뒤 저는 남친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이 넘는 곳이라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경치가 너무 좋아서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친 부모님을 만나 뵈니 두 분 모두 저를 기분 좋게 반겨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다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래서 어머님 혼자서 농사일이며 집안 살림이며 다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날 제가 인사를 갔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엄마, 서연이, 이서연. 아, 맞다. 서연이. 먼 곳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착하고 다정하고. 그래, 맞다. 우리 아들이 좀 착하긴 해. 진짜 순진한 구석도 있고 여태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얼마나 착하게 컸는지 몰라.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앞으로 싸우지 말고 도윤이랑 잘 지내. 네, 그럴게요. 이날 저는 어머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버님을 닮아서 알뜰한 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돈 문제로 고생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죠. 사실 남친이 저와 데이트하면서 함부로 돈을 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어요. 잘 보이려고 제 앞에서 돈 펑펑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저도 이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친의 부모님을 뵙고 와서 상견례 날짜도 잡았고 그 사이 결혼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남친이 집에 와서 오빠와 같이 결혼 문제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도윤아, 우리 집은 어떻게 할까? 전세로 알아볼지 아예 집을 살지. 난 전세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내가 살던 집에서 시작하는 건 어때? 그 아파트에서? 응, 좀 낡긴 했는데 그래도 새로 인테리어 싹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겠네. 그럼 내가 가전이나 가구 준비할게. 그것도 그냥 쓰던 거 쓰자. 에이, 그래도 신혼집인데. 괜찮다니까. 내가 다 깨끗하게 썼어. 밥솥이랑 그릇도 있고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그래도 서연이 말이 맞아. 신혼인데 집은 자네 집에서 시작하더라도 가전이나 가구는 새로 장만해야지. 살면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사하면 그때 혼수해오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렇다니까. 정 그러면 아파트가 구축이라 샤시를 좀 바꿔야 하는데. 그럼 인테리어 새로 하자. 결국 저희는 남자친구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빠랑 제가 아무리 말해도 돈 아끼고 결혼 생활 시작하고 싶다기에 그러기로 했죠. 대신 인테리어는 새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쓸 화장대랑 서랍장 정도만 사기로 했어요. 남친 부모님은 결혼식을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저와 남친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알아보고 가격 비교해가면서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돈을 아끼자던 남친은 예물도 딱 기본만 하자고 해서 저희는 반지만 맞추고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청첩장도 너무 비싼 디자인은 고르지 않았고 예식장도 결혼 날짜에 맞춰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맛있는 곳으로 계약도 했습니다. 너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참,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도윤이가 인테리어 하는 친구 있다고 해서 부탁해놨대. 그래서 돈만 줬어. 견적 얼마나 나왔어? 4천만 원. 20평대가 그렇게 비싸? 요즘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대. 그리고 구축이라 베란다 샤시는 새로 다 교체해야 해서 그게 좀 비싼가 봐. 그래?
친구가 해주는 거면 신경 써서 잘해주겠지. 공사는 언제 시작한대? 지금 공사가 많이 밀려 있어서 당장 시작은 못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준대. 그렇게 결혼 준비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남친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했고 저는 오빠와 둘이 나갔어요. 그리고 남친은 어머님과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걷는 게 힘드셔서 상견례 때 오지 않으셨는데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해했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색하긴 했으나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긴장도 풀리고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이처럼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돈 총각은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네,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천천히 결혼하려고요. 하긴 요즘은 순서가 따로 정해진 게 없지. 옛날에는 무조건 첫째 먼저 결혼해야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얘기 중에 오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밥도 먹고 그동안 결혼 준비한 내용도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나서 오빠가 갑자기 문을 쿵 하고 열고 들어왔는데 남자친구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오빠 왜 그래? 오빠! 감히 네가 내 동생을 속여? 이 자식이! 왜 그러냐고! 어머나 왜 이래요 사돈 총각. 이거 놓고 말해요. 어머 우리 아들 얼굴 좀 봐. 어떡해. 아니 무슨 일인데 이래요. 놓으라니까.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오빠를 말리며 무슨 일인지부터 말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오빠가 핸드폰을 들어올리고는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목소리가 누군가 했는데 바로 이 식당을 운영하는 남친의 친구였어요. 그 돈 곧 마련될 거야. 글쎄 나만 믿으라니까. 도연이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그 여자한테 돈 받을 거래. 이미 4천만 원 보냈을 텐데 그 돈 받았지? 아니 걔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니까. 암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뒤이어 오빠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이 식당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돈? 네? 누구신데 이래요? 이걸 아요! 김도윤하고 결혼할 사람 오빠다. 빨리 말해. 아까 다 들었으니까.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이어서 남친의 친구가 하는 말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불러. 너네 지금 무슨 일 벌이고 있는지 경찰서 가서 따져보자. 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 안 한다고요. 뭘 안 해? 빨리 말해. 도윤이가 빚이 좀 있어요. 무슨 빚? 아이씨. 내가 경찰서에 전화할까? 도박했어요. 저는 그만하자고 했어요. 진짜예요. 도박장 운영하는 친구들한테 빚이 좀 생겨가지고 그 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했는데 빚이 생겼다? 네. 4천만 원은 뭐야? 도윤이가 돈이 생겼다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어디서 났는지 저는 몰라요. 정말이에요. 녹음된 음성이 울리자 남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오빠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남친의 얼굴이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돈이 생긴다는 얘기가 들리니 오빠는 뭔가 이상해서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친은 물론 남친 친구는 같이 도박을 했는데 남친이 빚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 마련 때문에 급하게 저와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거였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만나는 내내 남자친구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일어나.
당장 못 일어나? 형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입 안 다물어? 할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말해. 아니요, 여기서 말하게 해주세요. 네? 서연이한테 용서 빌게요. 너 다 사실이야? 도박빚 있다는 거. 내가 준 돈도 거기에 썼니? 미안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인테리어는 예정대로 할 거야. 친구가 해준다고 약속했어. 정말이야. 저는 남친한테 그 말을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남친의 멱살을 잡은 채로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부축해드리자 일어나시는 것 같았는데 너무 어지럽다며 바로 쓰러지셨어요. 그 상황에 남친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다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엄마가 충격이 컸는지 기절하셨대. 너희 자식 얘기 안 끝났어. 죄송합니다. 오빠 가만히 있어봐. 너 빚이 대체 얼마야? 그게 빨리 말 안 해? 사천. 그래서 네가 인테리어 하라고 준 4천만 원으로 갚았어. 그래서 이제 빚 없어. 그 말 어떻게 믿어? 진짜예요. 이제 빚 없어요. 제가 빚 있다는 거 얘기하면 서연이가 결혼 안 해준다고 할까봐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속일 걸 속여라. 우리 서연이랑 결혼하면 돈 나온다고 한 그 말은 뭔데? 어? 그거 저도 몰라요. 걔가 한 말이지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최미경이라는 그 여자는 뭐야? 그건 안 되겠다. 일어나! 소연이 만나기 전에 잠깐 연락하던 친구예요. 이미 헤어지고 연락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가지가지 한다. 도박은 죽어서도 못 고친다고 했다. 너 우리 서연이랑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인테리어 한다고 받아간 4천만 원! 그 돈 당장 내놓고 결혼 준비하면서 쓴 돈까지 네가 다 알아서 해결해. 알았어? 왜 대답을 안 해? 오빠 여기 병원이야. 목소리 좀 좀. 네, 돈은 갚겠습니다. 꼭. 그렇게 저와 오빠는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없어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즐겁게 대화도 나누고 결혼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날 예상도 못했던 일이 생기면서 저는 물론 오빠까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자식 저번에 명의 변경한다는 얘기 듣고 저런 모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없잖아. 믿고 얘기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 돈을 탐내? 아마 집 말고 땅 얘기도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땅? 그 얘긴 또 언제 했어? 그날 말이야. 오빠랑 경기도에 있는 아빠가 남겨준 땅 보러 간 날 그때 도윤이가 만나자고 했었거든. 그래서 땅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했지. 참. 그래서 그랬구나. 너한테 재산 있다는 거 알고? 암튼 오빠 아니었으면 결혼까지 할 뻔했네. 너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마음 정리해. 그 자식은 절대 안 돼. 알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단번에 남자친구와 정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만나지 않고 연락도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아직 돈 문제도 있고 결혼 준비로 계약해둔 것도 많아서 남친의 연락처를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친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남친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릴까봐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러면 문자로 계속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도 사람이라 그동안 만나온 시간을 단번에 끝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친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거든요. 배신감도 컸지만 빚 말고는 속인 것도 없었으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 그 자식하고 연락 안 하는 거 맞지? 맞아.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어제 통화했는데 4천만 원 곧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네. 그 돈도 내가 직접 받아서 줄 테니까 혹시나 돈 핑계로 만날 생각하지 마. 돈 준다고 만나자고 하면 나한테 말하고.
알았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저는 사실 오빠한테는 내색 안 했지만 힘들었어요. 이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무자르듯 마음이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빠 몰래 다시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오빠가 전 남친의 집에 찾아가 본다며 저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직접 가보려고? 어제 돈 보낸다고 한 날인데 안 들어왔더라고. 가서 직접 받아와야지.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너 설마 아니야, 그런 거.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고 그래야 완전히 마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응급실에서 본 게 전부였잖아.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빠와 함께 전 남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길래 그냥 갈까 하다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빠, 오늘은 그냥 갈까? 얼마나 됐지? 벌써 1시간째야. 그래도 집에는 들어오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하나 얘기하던 중 저 멀리서 전 남친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여자도 같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입구 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저와 오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야, 김도윤! 아이씨, 너 어디가? 이리 와. 이리 안 와? 그런데 오빠를 본 전 남친은 갑자기 도망을 쳤고 오빠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처음 보는 여자와 저 이렇게 둘만 남겨졌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김도윤 씨하고 어떤 관계세요? 네? 누구신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결혼 약속했던 사람인데요. 결혼이요? 참나. 알고 보니 전 남친에게는 8년 동안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동거녀가 제 말을 듣고 아주 기막혀 했습니다. 혹시 최미경 씨 되세요?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도윤이가 얘기하던가요? 네. 저 만나기 전에 잠깐 연락하고 지냈었다고. 잠깐이요. 저희 8년 만났어요. 8년. 알고 지낸 세월까지 하면 더 오래됐고요. 거기다 그냥 사귄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았는데 도윤이가 이건 말 안 하던가요? 동거요? 저도 기막혔고 그 동거녀 역시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긴 그걸 말할 인간이 아니죠. 차라리 저는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도윤이는 살아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동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내내 빨리 결혼하자면 돈부터 모으자고 하길래 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회사도 괜찮은 곳 다녀서 월급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그 돈은 다 도박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했고요. 도윤이는 돈 버는 거 집에 가져온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진작에 헤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헤어졌죠. 나간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거기다 헤어지면 집에 들어간 제 돈은 영영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봐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결혼까지 약속했었으면 도윤이 부모님도 만났겠네요? 네. 도윤이 어머님이 제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용돈도 매달 보내드렸는데? 전혀요. 집에 데려온 여자는 제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죠. 어이없네요. 그동안 용돈은 물론이고 형편 어렵다고 해서 생활비도 보냈는데 어머님이 농사 지으시는 건 알죠? 네. 저 여름에 내려가서 같이 농사일도 도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쪽 만나던 시기랑 저랑 같이 살았던 때랑 겹치네요. 물론 얼마 뒤에 헤어지고 제가 집 나가긴 했지만요.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명의는 도윤이로 되어 있는데 마련할 때는 저희 둘 다 같이 벌어서 샀어요. 제가 이 집에 몇 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자 물건 하나도 없었는데요.
아마 제가 집 나가고 왔었나 보네요. 그런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도윤이 도박 때문에요. 결국 못 고쳤거든요. 저랑 살면서 도박 좀 그만하라고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 집 살 때 도윤이가 낸 돈도 도박으로 번 돈인데 그거 몰랐죠? 참나. 그럼 헤어져서 나갔다면서 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만나기로 한 건가요? 제가 미쳤어요? 걔랑 다시 만나게? 이 집 들어간 제 지분 달라고 온 거예요. 그동안 이 집 생활비나 도윤이 부모님 용돈, 병원비 이런 것들은 다 못 받는다도 쳐도 집에 들어간 돈은 받아야겠어서 왔어요. 도윤이가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아서 찾아왔는데 마침 저 앞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오던 중이었고요. 저는 동건이의 얘기를 들을수록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빚이 있다는 걸 속인 거야 말하기 그래서 속였다 쳐도 동거까지 했던 여자가 있었음에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저를 만난 그 자체가 짜증났습니다. 그야말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놓쳤어. 어딜 갔는지 모르겠네. 일단 경찰에 신고했어. 알았어, 이쪽으로 와. 못 잡았대요? 네. 어디 있을지 알 것 같은데. 알려드려요? 어딘데요? 뻔하죠. 걔가 갈 곳이라고는 도박장 말고는 없어요. 걔 친구들도 다 도박하거든요. 저도 도윤이가 집에 며칠 동안 안 들어오면 가서 잡아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동거녀가 알려준 곳으로 갔고 정말 그곳에서 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불법 도박장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그곳에 전 남친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했던 식당의 주인도 있었고요. 너 자식, 이리 나와. 형님, 여기는 어떻게? 네가 하도 빌어서 기회를 줬는데 정신 못 차렸구나. 돈도 안 갖고 아직 도박하는 거냐? 거기다 여자도 있었다며.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걔랑은 이미 헤어진 사이예요. 정말이에요. 짐까지 싸들고 나갔던 애라고요. 저는 남친과 끝내고 지난 추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힘들어했는데 전 남친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뺨을 2대나 때렸습니다. 태어나 누군가를 때려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전 남친은 저에게 맞은 게 화가 났는지 씩씩대며 저에게 말했는데요. 내가 너한테 맞을 이유는 대체 뭐냐? 그까짓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사람이야? 8년이면 결혼해서 사는 부부랑 뭐가 달라. 어떻게 동거까지 해놓고 나를 속여? 심지어 나랑 사귀는 동안에도 넌 그 여자랑 살고 있었어.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결혼 얘기 꺼낸 거고. 아니야? 어쩌라고. 너는 나 말고 남자 만난 적 없냐?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다 끝난 사이라니까. 있어도 너처럼 동거는 안 했어.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야, 그래도 혼인신고는 안 했어. 그럼 사실혼인가 뭔가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난 진작에 걔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걔가 거머리처럼 내 집에 붙어 있었던 거라고.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저와 오빠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동거녀도 함께 왔죠. 문 밖에서 서 있다가 이 얘기를 두고 참기 힘들었는지 갑자기 들어와서는 전 남친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싸웠습니다. 야, 네가 먼저 같이 살자고 그래서 동거 시작한 거잖아. 내가 언제? 그 집 명의 내 명의로 된 집이야. 나가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 집 살 때 내 돈도 들어갔어? 그건 난 모르겠고 맘대로 나갔다가 맘대로 들어와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연인 사이냐? 안 그래? 너 툭하면 집 나갔잖아. 네가 도박 중독자라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나갔다 왜? 내 돈 내놔! 무슨 돈? 그 집에 내 돈도 들어갔잖아. 전 남친은 그렇게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과거 불법 도박으로 벌금까지 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했고 돈을 보낸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동거까지 하고 있는 여자가 있음에도 저를 속이고 결혼을 진행하려 한 부분까지 있어서 전 남친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뻔뻔했죠. 저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전 남친에게 똑바로 살라고 한 소리 해주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다 돌아온다는 거 몰라? 뭐라고? 너나 똑바로 살아. 내가 선물 사줄 때는 좋다고 다 받았으면서. 아, 그 선물. 네가 나한테 줬던 선물들 하나같이 다 사은품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딴 것도 선물이랍시고 나한테 줄 때 쪽팔리지 않았어? 너한테는 정신 차리라는 말도 아까워. 평생 그렇게 살아. 절대 변하지 말고. 뭐라고? 야, 너 뭐라고 했냐? 야! 조용히 좀 하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니 속은 좀 후련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로 계약금 걸어둔 곳에서 위약금이 나왔는데 이건 모두 전 남친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다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진행했고요. 전 남친은 저한테 줄 4천만 원과 위약금 그리고 위자료까지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한두 푼 필요한 게 아닐 텐데 우리 그 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든 받아야지. 내가 그 자식 회사로 전화도 해봤는데 그런 직원 없다고 하더라. 기가 막혀서. 뭐? 그럼 회사도 거짓말한 거야? 그 명함은 뭐지? 다니긴 했는데 그만뒀대. 그런데 그만둔 시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라 계속 우리 속였던 거지. 백수 됐으면서 회사 다니는 척. 넌 그거 몰랐어? 전혀. 내가 퇴근하고 도윤이네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 건물 안에서 나오고 그랬거든. 그럼 그것도 다 쇼였네? 진짜 감쪽같이 다 속았다. 어쩐지 돈을 아껴도 너무 아끼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 도박에 써야 했으니까. 작정하고 속인 걸 무슨 수로 알아. 차라리 잘 됐어. 결혼했어 봐라. 네 재산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했을 거 아니야. 전 남친은 이미 경찰 조사도 받고 고소도 당한 상태라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오빠가 전화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집을 내놨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전 남친이 살고 있던 그 집은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팔리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했죠. 다행히도 집값이 좀 오른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후 남은 금액에서 제가 준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위약금과 위자료는 물론 동건이한테도 돈을 나눠주면서 결국 전 남친은 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속은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못 받았더라면 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전 남친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도박을 끊고 새 인생을 사는지 여전히 그렇게 사는지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네요. 현재 저는 오빠와 예전으로 돌아가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땅은 그 가치가 많이 올랐고 오빠에게 좋은 여자친구도 생겨서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결혼 생각은 없는데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의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